러시아의 광활한 북극해 그 차가운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 천연가스는 푸틴 대통령이 꿈꾸던 에너지 패권의 핵심이자 러시아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웅장했던 야망은배 한 척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공포는 미사일의 굉음이나 핵무기의 위협에서 오지만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을 바닥까지 긁어내는 진짜 무서운 무기는 다름 아닌 물류의 단절입니다. 가스는 땅속에서 끝없이 뽑혀 올라오고 있지만 이를 실어 나갈 배가 없어 돈줄이 묶이는 순간 국가는 아비규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직후 서방의 유례없는 제재가 쏟아지자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던 대한민국 조선사들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맺었던 무려 4조 8천억 원 규모의 쇠빙선 건조 계약을 2025년 6월부로 사실상 정리하며 발을 뺐고, 현대자동차는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공장을 상징적인 가격에 매각하고 떠났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제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러시아 관련 계약들이 흔들리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푸틴은 호기롭게 한국 기업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북극의 천연가스 사업은 현재 아크7급 쇠빙선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고사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가 담긴 LNG가 나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얼음 속에 영원히 박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대립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과 기술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2년 침공 이후 부품 수급부터 결제 시스템 보험 가입 품질 인증 그리고 물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급망이 단단히 잠겼습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삼성중공업이 진행하던 모든 설계 및 블록 공급 공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냉혹한 현실 앞에서 러시아 측은 삼성중공업의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8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이 해지의 위법성을 다투며 오히려 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외교적 갈등은 결국 러시아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아틱 LNG 이 프로젝트를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투입된 이 거대 사업은 현재 단 한 척의 쇠빙선에 의지해 전체 용량의 겨우 25%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의 시설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없어 멈춰서 있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의 도움 없이는 배 한 척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조선업의 본질적인 기술 장벽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배는 일반적인 상선이 아닙니다. 두께 2.2m에 달하는 단단한 북극의 얼음을 직접 깨뜨리며 1년 내내 쉬지 않고 운항해야 하는 초고난도 기술의 집약체, 즉 아크7급 쇠빙 LNG 운반선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담아내면서도 거대한 얼음의 압력을 견뎌내는 선체 강도 그리고 강력한 쇠빙 능력을 갖춘 추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일부 유럽 국가뿐입니다. 중국이 조선 강국이라고 자처하며 도전장을 내밀고는 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조선 3사의 노하우와 숙련된 인력 그리고 촘촘하게 구축된 기자재 공급망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야말 LNG 프로젝트 등을 통해 수십 척의 쇠빙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품질 보증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에서 처음으로 건조한 알렉세이 코시기노를 최근에서야 완성하며 자축했지만 15척 이상의 쇠빙선이 필요한 아틱 LNG,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바닷물에 모래 한 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척을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리는 조선업의 특성상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 조달까지 막힌 러시아에게 15척의 선단을 구축하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일 뿐입니다. 북극가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단순히 땅에서 가스를 많이 뽑아내는 생산력이 아닙니다. 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갈 수 있는 추라, 능력이 곧 그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북극해는 1년 중 대부분이 얼어붙어 있어
일반 선박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동계 휴양기에도 가스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특수 쇄빙 운반선이 필수적입니다. 이 선박들은 일반 LNG 선과는 설계 단계부터 완전히 다르며 만드는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격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출구가 단 하나뿐인 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관객이 한꺼번에 몰려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아틱 LNG 이 프로젝트는 가스는 넘쳐나지만 나갈 길이 막혀 아비규환이 된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극명해집니다. 설계된 연간 생산 능력은 약 980만 톤에 달하지만 현재 쇄빙선 부족으로 실제 출하되는 양은 500만 톤 수준에 불과합니다. 묶여있는 500만 톤의 가스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이 매년 공중에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의 부재가 매년 11조 원의 손실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푸틴에게는 그 어떤 군사적 패배보다 아픈 타격일 것입니다. 중국이 이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반 상선 건조에서는 두각을 나타낼지 몰라도 고빙 등급의 쇄빙선 분야에서는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이미 수십 척을 만들며 검증받은 설계 노하우와 특수 강제 추진 시스템 단열재 공급망은 중국이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제적인 선급 인증과 안전 인증이라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갈망하는 것은 배의 껍데기가 아니라 배가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신뢰와 완벽한 품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는 기술적 공백과 더불어 수많은 공급업체들의 손실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부품업체 사장님들도 계약 취소로 인해 투자비를 날리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파장은 러시아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로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쇄빙선이 부족한 러시아는 현재 북극에서 가스를 싣고 무르만스크까지 가서 다시 일반 선박으로 옮겨 싣는 비효율적인 우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선적 과정을 거치며 비용은 2배로 늘어나고 시간은 지체되며 가스의 가격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LNG 시장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러시아의 원대한 목표는 쇄빙선이라는 기본 인프라 없이는 사막 위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방 보험사들이 제재를 이유로 러시아 관련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서우의 조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해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제재를 피해 먼 길을 돌아가며 지불하는 연료비와 운용 비용은 러시아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비 부품의 수급 중단 또한 치명적입니다. 쇄빙선은 거친 환경에서 운항하는 만큼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서방 제재로 인해 특수장비의 부품 수입이 막히면서 배가 고장나도 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생산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귀결됩니다. 아틱 LNG 프로젝트의 일부 라인이 가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쇄빙선 부족으로 인해 겨울철에는 생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해야 할 위기가 상존하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 서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의 계약 붕괴가 불러온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배를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박 건조를 위해 배치되었던 설계 인력 숙련된 기술자거에 대한 일정표와 자금 운용 계획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정교한 관리 없이 러시아 현지 인력만으로 쇄빙선이라는 정밀 기계를 완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이면 북극해를 누비고 있어야 했을 배들이 여전히 철판 더미로 남아있거나 설계도 속에 갇혀있는 현실은 러시아에게는 뼈아픈 시간의 손실입니다. 일정이 늦어질수록 계획했던 현금 흐름은 마비되고 이미 지급한 8억 달러의 선수금조차 국제 중재 결과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계약이 깨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7년에 어느 추운 겨울 푸틴의 집무실에서 에너지부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립니다. 자력으로 만든 두 번째 쇄빙선이 겨우 완성되었지만 프로젝트 정상화에 필요한 나머지 13척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도 최소 1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 사이 가스 생산 시설은 녹슬어가고
가동률은 40%를 넘기지 못해 연간 11조 원의 손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다는 보고서 앞에서 푸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국 거만함은 물류의 구조와 기술의 실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한국 조선소라면 2년 안에 10척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는 그 압도적인 생산력을 러시아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만 합니다. 러시아가 비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며 인도를 찾아가고 중국의 손을 내밀어 보지만 서방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하는 그들이 러시아의 구원투수가 되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업은 단순히 쇳덩이를 이어 붙여 배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을 통제하고 병목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인프라 산업입니다. 특히 쉐빙 LNG 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완벽한 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그 나라의 국격이자 가장 강력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한국 조선 3사가 가진 이 독보적인 경쟁력은 단순한 선박 건조 능력을 넘어선 세계 에너지 지형의 목줄을 쥐고 있는 병목의 힘입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서 운영되는 한국산 쉐빙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경제를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술 없이는 러시아의 북극도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5척의 배가 절실한 러시아에게 2척뿐인 현재의 자산은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극 항로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언젠가 제재가 풀리는 그날 가장 먼저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목을 쥐고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비싼 의자에 앉아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든든한 방패입니다. 결국 거대한 국가의 야망도 기술이라는 실질적인 열쇠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러시아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물류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저력이 앞으로의 글로벌 에너지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옆동네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옆동네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